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28일이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당정 협의에 정부 쪽에서는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왔고요. 원래 이쪽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쪽의 대표로, 당의 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원에 의해서 직무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비슷한 자격으로 당정협의에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 대책이 추석 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북치고 장구치고 이제 당 실질적인 대표 원톱으로서 역할을 하는 장면이 오늘 그대로 국민 앞에 드러났다. 자, 그럼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당내에서 굉장한 분란이 아마 이번 주 내내 권성동이냐 아니냐 아마 이걸 가지고 집권당 내부가 혼란에 빠져들 소지가 굉장히 높다. 그런 조짐들이 오늘 나타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 사태 잘 아시다시피 7월 8일 날 이준석 전 대표를 당원권 정지 6개월 이렇게 해서 사실상 대표에서 거의 해임 이 정도 수준으로 타격을 가했는데 그걸 수습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가 대표 직무대행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원톱으로 나섰죠. 거기까지는 그럭저럭 여러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원 당규에 있는 거니까. 대표가 없으면 당연히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건 맞다. 그리고 그거는 또 당원권 정지로 대표가 대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권위는 아니고 사고다. 사고면 직무대행을 하는 게 맞다. 거기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의원총회에서도 박수치고 다 통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죠.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 그 문자가 공개되면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대위까지 간 거고 그 비대위가 지금 황정수 부장판사에 의해서 비상상황이 아닌데 일부러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권성동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만 빼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거의 다 사퇴해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수습이냐. 많은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면서도 이준석 전 대표 계열 쪽의 사람들만 권성동 책임론을 제기했지 사실 윤핵관이나 아니면 당의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큼 실세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당내 의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눈치를 봤던 거죠. 그렇게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물었습니다. 사실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도 재신임 투표 같은 거 하면요. 그거 지금까지 부결된 예가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권성동 원내대표를 거의 압도적으로 재신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당내에는 별로 없었던 거죠. 그 당시 김웅 의원 몇 명, 소위 이준석 전 대표 계열이라고 하는 사람 몇 명 빼놓고서는 그냥 침묵을 했습니다. 자, 이 침묵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봤지만 어쨌든 간에 대세로 그냥 흘러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인용이 되면서 이제 비대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해드렸지만 어제 결정한 사항 중에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이 사태를 수습한 후에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한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2차 재신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아마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둘까요 말까요? 그러면 또 아이고 더 하세요.
이러고 박수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당은, 집권당은 사고 친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돌고 돌아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다가 이제 또 권성동 대표대행 이렇게 되고,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최고위원들만 사표 내고 뭐 다 그냥 뒷전으로 물러나는, 이건 공정과 정의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지난번 8월 5일 상임전국위원회 전에 8월 2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로 이 비상상황 결정권을 넘긴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때 오전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했으면 사실상 그때 정미경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 이 두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당원권 정지, 두 사람은 최고위원, 그러면 재적 9명 중에 사실상 두 사람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당원 당규에 있는 비상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비상상황은 당대표와 고리되거나, 근데 고리는 안 됐죠, 사고고, 그 다음에 당 최고위원회가 기능상실 또는 그에 준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적 9명 중에 2명밖에 없다. 기능상실이죠. 회의도 못 열고 결정은 더욱더 못하고, 그 상황을 만들어서 비상 상황으로 갔으면 지금 법원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황정수 부장판사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도 이걸 정상이라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욕심을 부려서 자기가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아서 비상상황을 강제로 몰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정수 부장판사에 의해서 그건 비상상황이 아니고 비상상황을 당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돼서 무효. 그런데 다시 또 얼버무리고 뭐 당원 당규를 바꿔서 비상상황으로 또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들의 상당수는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저는 판정을 했다고 보는데, 그 욕심을 한번 부렸다가 이런 일에 닥치고 지금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내가 나서서 수습하리라,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박수로 추임받고 나는 권력을 계속 누릴 것이다. 왜? 윤핵관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들, 자꾸 의원들한테 묻지 말고요. 의원들은 지금 2년 뒤에, 1년 10개월 뒤에 공천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속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봤자 의미가 없다. 당원들한테 물으려면 당원들한테 물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욕심을 버려야죠, 본인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죠. 이 사태의 책임이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7월 8일 이후에 지금까지의 집권당의 혼란, 혼돈, 아노미적 상황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책임이 있는데, 자, 그래놓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고, 어제 2차 재신임까지 받아가면서 오늘 당정협의회 사실상 당의 원톱으로 나섰다. 이게 말이 되느냐?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내 중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선의 조경태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의총의 결정은 어저께 거죠.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다. 현 지도부가 당과 국가를 사랑한다면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 책임 정치의 시작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다. 현재의 지도부가 이대로 있는 한 이래저래 무능적 공백 상태와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물론 하태경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와 좀 가깝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아 이런 사람들 주장 이거 뭐 그럴 수 있다. 저도 뭐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좀 가까운 사람들로 언론에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선의 윤상현 의원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의총에서는 4가지를 결정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4가지를 죽인 결정이다. 정치와 민주주의, 당, 그리고 대통령을 죽였다. 심각한 얘기죠.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정치, 민주주의, 당,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다. 자, 윤상현 의원은 어떤 사람이죠?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친박이었지만 지금은 친윤계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대표적 중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자주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뭐 친윤도 아니고 그냥 중도적 입장을 취했던 삼선의 김태호 의원도 페이스북에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퇴 수습의 첫 단추다. 오기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 결정은 피해갈 수 있어도 민심은 피해갈 수 없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경태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깝다고 하니까 일단 뭐 중립성이라는 데에서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윤상현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은 오히려 친윤계다. 김태호 의원은 중립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의 주장, 이 중진들의 주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욕심을 부리면 아마 이번 주 내내 집권당은 흔들흔들 중심을 못 잡고 권성동이냐 아니냐 아마 이런 그 차원에서 계속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당원당규 그거 제대로 개정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권성동을 위한 당원당규 개정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얼마나 우인설법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범죄와 관련한 그래서 사퇴를 했죠. 그런데 당원당규에 보면 그 사퇴를 했을 경우에 거기다 공천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낙연 당시 대표가 전당원 투표라는 꼼수를 부려서 공천을 해서 대패를 했습니다. 자, 특정인 또는 특정 욕심을 위해서 당원 당규를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당원 당규 개정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과연 당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지는 중립적인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한번 정말 전당원 투표? 그런데 한번 붙여보라. 뭐 그렇다면 제가 인정합니다. 자꾸 의원총회에서 저 권성동 원내대표 무서워하는 그 국회의원들한테 자꾸 박수부대로 만들지 말고 한번 전당원 투표에 한번 붙여봐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욕심을 부려도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경태, 하태경 같은 친이준석계의 그 사람들만 만약에 이런 주장을 했다면 제가 이 분석을 안 하죠. 그러나 친윤계인 윤상현, 그 다음에 중립지대에 있는 김태호 의원까지 나서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 주장이 당내에서 꽤 많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구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한번 보시죠. 내일부터 이 당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가지고 당내에서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떤 것이 다수인가 하는 부분을 저는 측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재심을 받든가 뭘 어떻게 해야지 자꾸 권성동 원내대표 무서워하는 국회의원들의 재심 이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 권성동 이거는 당내 의원들한테만 통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맙습니다.